자, 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2021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2차 실기 필답형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사이트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조사 분석사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카페라고 치십시오. 그래야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회조사 분석사 카페라고 이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얘를 딱 선택을 하시게 되면 사회조사 분석사 카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시게 되면 사회조사 분석사 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2급 시험 문제와 풀이가 일부 공개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복원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도서를 통해서는 상세한 답안까지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카페에서는 이런 해당되는 답안까지 제공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배점까지 완벽하게 복원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문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당되는 피답형의 출제 문제와 배점 등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조사 분석사의 실기 같은 경우는 피답형과 작업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우선은 시험 일자를 한번 보실까요? 시험 일자 한번 볼게요. 무료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도서를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 혜택을 통해서 최근에 한 회차에 최근 1회차의 기출문제와 풀이를 보실 수 있게끔 최근 카페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쿠폰 번호를 계속 등록하실 수 있게끔 구성하고 있고요. 자, 우선 사회조사 분석사는 실기시험이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필답형이 60점입니다. 작업형이 40점이고 합쳐서 100점 만점이 되는데, 꽈락은 없습니다. 합쳐서 60점이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우선 작업형인 경우에는 컴퓨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다가 실제로 주어진 문제에다가 답안지를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SPSS나 세스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풀어보고, 그 답안 자체를 시험지에다가 자필로 다 쓰신 뒤 그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되어 있는 작업형에서 실습했던 내용들은 저장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답형은 서술형, 100% 서술형으로서 한 11문제에서 14문제 정도의 출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점은 다 다르고요. 해당되는 문제가 주어지고, 정확하게 문제가 주고 답안 공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답안 공란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죠. 짧으면 짧게 답안지를 쓰시면 되고요. 길다면, 답안 공란이 넓다면 그 답안지의 공란의 대략적으로 70% 정도는 채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다 서술형, 그러니까 즉 앞에 말씀드린 필답 서술형 같은 건 100% 손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낙서 공간에 웬만하시면 다 답안지 외에 부분에 낙서를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낙서를 하시게 되면 해당 부분이 부정행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낙서는 웬만하지 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지문에 답안 공란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해당되는 지문이 주어지고, 다음과 같이 사례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개념 타당도에서 설명하시오. 배점은 각 문제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답안이 이렇게 밑줄 친 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통틀어서 합쳐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답안 공란에 전반적으로 70% 정도는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답안 공란이 짧다면 짧게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고, 좀 길다면 길게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줄짜리 하나와 8째 줄짜리, 그러니까 8줄을 작성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짧게 요청할 때도 있고 길게 요청할 때도 있기 때문에 4줄 똑같은 내용이라도 4줄짜리와 8째 줄을, 근데 정 안되면 6째 줄 정도 되겠죠.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 긴 것도 짧게 만들 수 있는 습관이 좋은 연습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총 이런 문제가 총 11에서 14문제 정도 안팎이 나타나고요.
설문지 같은 경우, 설문지 작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점 배점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20점 배점을 하게 되는데,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출된 문제가 거의 다 반복해서 그 중에서 출제가 되지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번 회차에 나왔으니까, 전 회차에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 문제가 안 나오겠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바로 이 전에 나왔던 게 바로 또 출제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에 출제됐다고 해서 난 공부하지 않겠다.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여러분 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설문지는 20점 배점짜리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10점으로 좀 감축해서 출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점이라면 출제 문제가 매우 짧게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에 맞춤해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 사례를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답안 같은 경우는 다음과처럼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라. 그러니까 예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6째 주, 4주나 5개만 나온다. 6주 답안지가 4주 정도 나온다. 그러면 4, 5주 정도 나오면 요거만 작성하시면 되겠죠. 요 정도만 갖고 땡땡 찍고 하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5줄, 4줄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답안 공란에 맞춰서 조절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여유 공간이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개념적 정의가 무엇이고 조작적 정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관계, 이런 것들도 가급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여기서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관에서 설명하고 예시를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해당되는 내용과 예시는 무조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작성해도 되고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례를 작성하라고 나오면 무조건 사례는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사례라는 것을 작성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없다면 이 내용은 사례는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길게 쓰고 압축하는 방법을 좀 권장드립니다. 길게 쓰시고 좀 압축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8째 줄, 7째 줄 정도 쓰시고 얘를 압축하는 것을 2가지 버전을 반드시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려면 이론적인 배경은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개념적 정의가 무엇이냐, 그래서 사전적 정의다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답안 배점이 매우 작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작적 정의가 무엇이다, 가능한 지표로 만든다. 물론 답안지는 맞지만 너무 짧게 쓰시면 해당하는 답안지에 좋은 점수를 채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답안 이처럼 무엇이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얘를 좀 압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지문에서 원하는 답안지를 우선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점자가 이 답안지를 모두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 문구가 어떻고 문맥이 어떻고 이렇게 쓰시는 것들 다 안 봐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안지를 채점하는 분들이 보시게 되면 1시간에 도대체 몇 명이나 우선 채점을 해야 될까요? 2개에서 3개를 채점을 해야 됩니다. 30분 안에 여러분들 답안지가 보통 1시간 반을 작성을 하시는데 그걸 일일이 다 볼 수 있다고요? 절대로 일일이 다 소설을 읽듯이 다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 도서를 보시면서 문맥이 어떻고 실제로 써보세요. 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설가나 작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하는 문장이 우선 가장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채점자는 다시요.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이 먼저 들어갔는지를 먼저 보고요. 그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문맥 정도를 보는 거지, 하나하나씩 이런 것은 문장이 잘못됐고 네가 엔터가 잘못됐고 다음 줄에 줄 맞춤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 같은데, 여러분 채점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런 채점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런 핵심적인 부분,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고 문장을 어느 정도 완성해 주시면 해당되는 배점에서 어느 정도 채점을 받게 됩니다. 저도 솔직히 채점 많이 하지만
제가 저보다도 잘 답변을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만점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점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써도 제가 그 채점자 교수진보다도 글을 더 많이 쓰고 글 잘 쓸 자신 있습니다만도 60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저 정도 완전히 강의를 한 10년 이상 하고 강의를 몇 년 하고 도서도 있는 그대로 다 쓸 수 있을 만큼의 실력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문장을 그대로 쓰셔도 한 55점 정도까지밖에 채점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은 어떻다? 50점이 거의 맥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서도 답안지에서 50점 이상 나오시는 분 종종 계십니다. 그럼 거의 문과시고 해당되는 문장을 잘 쓰셔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5점이면 다시요, 45점이면 나쁘지 않다, 정말 잘 쓰는 편이고 40점이면 평타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60점 만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40 몇 점, 42점 정도면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50점이면 정말 잘 썼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30점 내외면 30 몇 점이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30 몇 점이라면 해당되는 키워드를 놓치셔서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엉뚱한 걸 길게 써봤자 소용없습니다. 해당되는 키워드, 답안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 답안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무조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 다시 각 챕터마다 이렇게 각 챕터로 나눠집니다. 제 도서 같은 경우는 각 챕터별로 이렇게 나눠지고 요게 맞춤형으로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유사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연습을 좀 보셔야 되겠죠. 우선 이론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론을 알아야 글을 쓰니까. 그리고 해당되는 키포인트나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좀 두껍게 이렇게 색칠을 좀 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론적인 내용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답안지를 작성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키포인트를 이렇게 작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여러분의 문장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장문에 기승전결로 좀 작성을 하게끔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작성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3회부터는 아예 좀 간략하게 답변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해 놓아 있는 도서로서 좀 개편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부분을 좀 길게 작성을 하시는 것들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2018년 1회 같은 경우에도 이건 좀 그런데 이렇게 조금 길게 작성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키워드고 우선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키포인트, 그 다음에 장점은 무엇이다, 단점은 무엇이다, 요 정도는 무조건 수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요 내용들은 조절을 하시면서 작성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우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정의와 기술 조사 연구와 다른 점, 해당되는 조사 연구라는 것은 기술적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뭐라는 것을 단 한 줄 정도, 한 줄에서 두 줄 정도는 쓰시고, 장점, 단점 하시게 되면 한 3줄에서 4줄 정도는 충분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최소한 이런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길게 작성하기 어려우시다면 이 키포인트라도 문장 완성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저의 요인을 쓰시오.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요인, 성순 요인, 주시험 효과 이렇게 작성하시면 답안 배점이 매우 낮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작성해 주시고 3가지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3가지는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3가지. 그럼 어떨까? 내적 타당도의 3가지.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 3가지. 요 정도는 작성해 주셔야만 고급적인 고배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쓰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쓰는 연습.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어떻게 하냐, 시험장에 이 문제에 우선 연필로 키워드만 먼저 쓰세요. 연필로 키워드만 약하게 연필로 쓰시고, 그 다음에 볼펜으로 진하게 쓰신 다음에 기승전 어느 정도 완성을 하시고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우고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끗하게 지우고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외쪽에
밑줄이나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연필로만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필로만 하시고 나가실 때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우고 나가셔야 여러 가지 문제 부분을 좀 문제사항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반드시 맨 뒷장까지, 다시 한번 맨 뒷장까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맨 뒷장 안 보셔서 뒤에 시험 문제가 있음에도 여러분 풀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뒷페이지까지 반드시 보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거는 기술을 해당되는 글을 작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딱 끌어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긴 문장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 좀 짧게 계속적으로 시험장에 가십시오. 이거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 돼도 이거 쓰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길게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써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 주셔야 시험장에 가서도 좀 짧게를 쓰실 수 있겠죠. 왜냐, 짧게만 쓰다 보면 시험장에 가시면 길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제 도서 같은 경우는 현재 2019년도 3회부터는 최근에 제가 이거 만든 거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2회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넣은 거고, 2019년도 3회 같은 경우는 3회부터는 좀 간단하게 쓰는 거와 길게 쓰는 것을 조금 더 답안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다시 한번 하고 반으로 해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두 줄 정도는 무조건 쓰실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안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그나마 해당하는 배점에서 반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해서 40점 내외를 맞으시면 무난하다. 40에서 45점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작업형에서 20에서 25점 정도, 그렇죠? 25점 정도 받으시면 여러분이 넉넉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사지는 다 보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사지 작성 문제는 다 보시고 어떻게 출제가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냐면 한번 볼게요. 해당되는 설문지 작성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설문지 부분 잠깐 볼게요. 이렇게 조사지를 작성하라. 그리고 이제 문항이 주어질 수도 있고, 문항을 직접 혼인 상태에 대해서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요? 요 문항이 제공될 수도 있고, 요걸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취업 활동이 있더라도 문구를 다 작성하는 연습을 살펴보시고, 본 도서, 제가 제공하는 도서를, 해당되는 도서를 보시면 기출 유형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이 기출 유형의 한 장에서 보시게 되면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일일이 해당하는 부분을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2021년도 최근입니다. 4회, 5회 복합 문제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여성 취업 문제가 나왔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일이 요 문항들을 작성하시면, 요게 요구사항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문항을 작성하는 내용들도 다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피의답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지를 계속 그런데 써야 됩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지 단기간에 이렇게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